주식 시장도 정말 윈터 이즈 커밍이고요. 경기는 산 넘어 산인데 사실 대한민국 경기, 이 반도체 산업이 좌지우지한다. 이거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또한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3분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요. 3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죠. 삼성전자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도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그야말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 D램 업계 3위죠. 마이크론이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30%, 장비 투자 규모는 무려 50% 축소한다고 밝혔는데 일본 키옥시아도 이달부터 낸드 생산량을 30% 이상 줄이는 등 잇따른 감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업황이 좋아지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한계에 다다랐다는 고해성사가 될지 반도체 업황 먼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명수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런 분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거의 뭐 한 25년, 30년 내로 역대급 그 수요 감소. 그 정도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택트 수요가 사실 버블을 좀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게 터지고 거기에 긴축까지 더해지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PC 같은 경우에 출하 증가율이 제 예상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올해.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네.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서버 부분에서도 당초 예상치 크게 못 미치는 네. 뭐 한 2, 3% 정도밖에 올해 성장이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지금 그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들한테 물량을 그 팔 때도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고객들이 관계 때문에 사주는 거지 지금 수요가 있어서 진짜 실수요가 아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엄청 안 좋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뭐 캐펙스를 그렇게 줄인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지금 아직 우리나라 업체들도 내년 캐펙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줄이겠다 이런 얘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예, 캐펙스 줄이는 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도 줄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감산 측면에서는 이제 키옥시아가 먼저 그런 감산 얘기를 한 것은 키옥시아가 얼마 전에 이제 오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염 문제에 따른 불량품까지 해서 그 불량품 바로 다 스크랩하지 버리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또 매출하죠. 싸게 팔거든요. 네. 이제 그것까지 해서 재고가 16주 수준에 달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키옥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산에 그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공식적으로는 그 감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라인 효율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인 감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업황이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송명수 의원님. 사실은 그 키옥시아도 그렇고 또 마이크론의 어떤 캐펙스 투자 축소 얘기가 나온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럴 때 올라간다. 그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얘기도 했고 녹화일 기준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그나마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실적 쇼크가 오고 또 뭐 재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뭐 설비 투자 축소라든지 감산 이런 것들이 구할 수 있는 장이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설비 투자 축소나 이제 감산이 과연 어느 정도나 해야 네. 지금의 급락하는 그런 수요를 그 막고 그다음에 업황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 예. 이제 그게 관건이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정도 수준이에요. 캐펙스의 감소 한 30% 정도. 과거에 업황 나빠졌을 때 대부분 한 30% 정도 캐펙스를 감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산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고 약간 라인을 효율화한다. 뭐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감산을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보통 많이 했는데 과연 그 정도 해가지고 요번에 업황이 둔화되는 것이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의문인 상황이고 반도체 회사들도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산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다음에 투자를 축소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만약에 업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 그 투자 축소랑 감산의 규모를 당연히 더 크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업체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바닥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치킨 게임이 한참 진행될 때도 그렇고 1, 2, 3위의 이 세력 재편이 확고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좀 엇박자 나는 정책을 해가지고 마켓 시어를 확 늘리는 정책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정하기 좀 힘든 국면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들은 거의 상상하기 힘든 모양이죠. 그때는 이제 그 1위 업체하고 그 나머지 회사들 간의 경쟁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익률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그 이익에 약간의 그 감익을 감안하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워낙 이익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 원가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들은 휘청거리고. 그쪽 휘청거리고 감산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사가 사실 뭐 큰 회사 3개, 그다음에 뭐 조그만 회사 한 2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1위, 2위, 3위 사이의 경쟁력 격차도 지금 많이 축소됐고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마이크론이 나가 떨어지겠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예. 정명수 교 어떻게 보세요? 그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죠.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뭐 주가가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생각은 안 되고 실제로도 그날 뭐 주가 별로 빠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그 단기적인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현재의 반도체 가격은 사실은 이미 진작에 주가에 반영된 거고 이제 그 앞으로 6개월 후, 9개월 후에 반도체 가격 그다음에 업체의 실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주가에 지금 현재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연준의 그러한 그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게 이제 그 경기 선행 지표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그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는 이미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에 뭐 최악의 경우 10조 원 초반대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이미 전망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0.8조 원이 나왔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그래도 환율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우려한 것보다 아주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네. 그나마 환율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네. 이런 것이네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뭐 기술적인 문제, 뭐 실적도 문제지만 사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이런 걱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짜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송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도 네. 내년 1분기 중에 주가가 추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견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드리는 것이 반도체 주가라는 것은 뭐 다음 분기에 실적이나 다음 분기에 반도체 가격하고는 관계없고 향후 6개월, 9개월 후에 경기, 수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 실적, 반도체 업황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려왔는데 내년 1분기 중에 현재의 그 점도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2월 중에 0.25% 정도 올리고 나면 3월부터는 아마 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 밸류에이션하고 동행하는 지표들이 그때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 베이스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거로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은 1분기 중에 경기 선행 지표를 돌아선다 그러면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뭐 9개월 정도 후에 3분기 중에 아마 업황은 좋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주가는 내년 1분기 중에 오르기 시작을 해서 3분기부터 이제 좀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역사적인 그 양사의 저점 배수 평균치를 이미 뚫고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과거에 양사가 받았던 역사적인 정말 최저점 배수,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까지 꼭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배수까지 간다고 할 때는 지금부터 약 10% 정도의 추가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년 연말 주가를 지금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내년 1분기 중에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PB 밴드를 보면 저점이 대략 뭐 0.9배, 1.0배고요. 그리고 고점이 대략 2배에서 2.2배 사이거든요. 만약에 내년 연말 정도에 그 중간 정도 평균 배수인 1.5배, 1.6배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0.9배, 1.0배니까 밸류에이션 배수 상승만으로도 주가는 한 50% 이상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10% 전후고 그다음에 업사이드 포텐셜은 50% 이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주가가 내릴 때는 분할해서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적절한 투자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도 해요. 삼성전자가 진짜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하려면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뭐 세트의 어떤 출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본격적인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뭐 그렇다 하면서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도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밴드 내에서 그 주가 상승 가능성, 하락 리스크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배수의 이제 상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뭐 M&A를 굉장히 의미 있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상당히 이제 좁힌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배당을 더 많이 늘려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배수 상승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이제 회장이 됐더군요. 회장이 된 거죠? 회장이 된다라고 뭐 발표가 났던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과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만남을 가졌는데 결국은 두 사람의 만남은 ARM이라고 하는 영국의 팹리스 기업에 대한 거치 문제. 근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암이라는 회사가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거의 뭐 그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업체였는데 지금은 암이 제공하는 그런 그 기본 설계보다도 과연 그 설계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 회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뭐 애플처럼 엄청 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들처럼 또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암의 가치가 일단 옛날만 못하고 두 번째는 암이 좀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회사가 암을 그 인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뭐 다른 뭐 회사들이나 또는 다른 뭐 중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반대할 게 뻔하니까. 반대할 게 뻔하죠. 그리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암이라는 회사를 샀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이익은 암이라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분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암이라는 회사의 기술의 그 액세스가 가능하고 뭔가 나중에 자기의 그 유리하게 어떤 설계 방향을 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도 결국은
만약에 인수한다 그러면 여러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공동이죠. 해서 거기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들어가는 정도. 예,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몇 년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따라잡습니다. 이거 우리가 TSMC 따라잡고 워낙에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그 실적이 혁혁했기 때문에 야 삼성이 한다면 하지.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해오는 뉴스는 계속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고 지금이 결단을 못하면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회사들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들이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뭔가 챌린징한 이제 그런 목표를 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적인 의미였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5나노, 4나노 이렇게 오면서 수율 문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제대로 이제 공급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 결국은 갖고 있던 고객들도 조금 이제 TSMC 때 뺏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진 거는 5나노, 4나노는 이제 다 끝난 얘기고 3나노죠, 이제. 네. 이제 3나노가 뭐 삼성전자가 이미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그 업계의 3나노 양산이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결국은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3나노 수율은 아직 둘 다 안 좋은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빨리 수율을 올려서 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게이트-올어라운드라는 그런 그 기술을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노리는 바는 사실은 기존의 핀팻 TSMC는 3나노에서 핀팻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게이트-올어라운드로 바꾸고 그런데 이 핀팻이라는 기술과 게이트-올어라운드라는 기술은 서로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네. 핀팻이 게이트-올어라운드에 비해서 우월한 점은 집적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예. 게이트-올어라운드가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위 면적당 넣을 수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얘기는 트랜지스터당 원가는 여전히 핀팻이 훨씬 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채택하는 것은 게이트-올어라운드가 속도나 전력 소모량에서 핀팻보다 우월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TSMC의 3나노 핀팻이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 가격에 준하는 그런 게이트-올어라운드 3나노 그런 서비스 가격을 주고 물론 그러면 이익은 거의 못 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면은 그러면은 고객들이 삼성전자한테 오겠죠. 서비스 요금은 비슷한데 성능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노리고 만약에 이익은 단기적으로 못 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게이트-올어라운드로 가니 거기서 삼성전자가 잃었던 고객들 또는 새로운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공이 시작이 근데 되는 이제 거예요. TSMC 입장에서 그걸 알고 다 할까요? 가격을 더 낮추든지 할 수 그렇죠. 있는. TSMC도 뻔히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가격을 제시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잃었던 고객을 다시 확보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거는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에서 일단 수율을 빨리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보면 흥망성쇠가 있는데 확실히 인텔은 좀 다운턴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새로 들어온 CEO가 네. 좀 바꾸라고 기술통인 팻 겔싱어 이제 그분이 이제 온 거고 그분이 들어오신 지도 벌써 이제 한 2년 됐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나름의 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AMD한테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을 것이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 제품의 그 퀄리티가 AMD 제품에 비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반전의 계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거의 뭐 고백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그 벌려놨거든요. 기존에 안 하던 거 옛날에 하다가 멈춘 거 이런 걸 갖다 다시 회사들을 다 사고 뭐 예를 들면 GPU 같은 거 막 이런 거에 막 수십 년 만에 이제 다시 진출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성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거 그만둬라 막 이런 얘기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텔이 다시 경쟁력 회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런 우려가 사실 진짜 있죠. 자, 조금 더 펀더멘탈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반도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다 커머디티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약하는 양상을 보면은 이게 진짜 당을 떠나서 민주냐 공화냐 뭐 대통령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게 사실 순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업황이라든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렵지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게 제2의 디스플레이, 그죠? 어쩌면 제2의 2차 전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낸드 부분에서 중국의 이제 메모리 업체라 그러면 D램의 CXMT가 있고 낸드에는 이제 YMTC가 있는데 네. CXMT 같은 경우는 뭐 캐파 증설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 속도도 좀 느리고 그래서 그 물량이 그냥 일부 그 저가 시장, 현물 시장 이런 쪽으로 좀 비품 시장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정도인데 YMTC는 지금 벌써 그 262단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요. 요번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뭐 장비 출하 제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YMTC의 262단 개발 성공 이런 뉴스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완전히 향후에 18나노 이하 D램 그다음에 128단 그 이상 낸드에 대한 그런 장비 출하를 완전히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진짜 YMTC가 위협이 앞으로 고사할 테니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낸드 라인 있고 그다음에 우시에 하이닉스 D램 라인이 있기 때문에 골치가 되게 아플 거예요. 그 장비를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냐 계속 지금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골치가 아프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경쟁자 하나가 고사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인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익스포저가 더 큰 데가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야, 지금 여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심해요, 지금 여기가.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얘기인데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랑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는 서로 다리 갈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좋아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고 결국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원가 절감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캐펙스를 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캐펙스가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와 반도체 업체의 주가는 서로 달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방식과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투자 방식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업황이 워낙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또 소부장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더 나쁜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또 앞으로 좋아질 때 더 좋아질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회사들은 이제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업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캐펙스가 느는 시점에서 다른 경쟁자들 대비해서 더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그런 회사들을 지금 공부하셔서 그다음에 발굴하시는 그런 지금 타이밍인 거죠, 현재는. 그렇군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뭐 한 번 빠지면 하이닉스 산업보다 더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소부장 업체들이 사실 세트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그 전부터 준비들을 하고 또 간혹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은 데는 표정 관리도 하고 안 그러면 바로 그렇죠? 코스트 리덕션 네. 들어오니까요. 그 업체들은 지금 당장 고객들이 주는 그런 주문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주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시장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시장에 일부러 뭐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수주가 그 정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리드 타임이 이렇게 길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은 얼마 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업황이 나빠지고 반도체 회사들이 뭐 캐펙스를 뭐 얼마만 줄인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 실적이 나빠지는 게 이 장비나 이런 쪽의 업황이거든요. 주문 취소 들어오고. 그럼요. 그거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200만 불에 해달라는 거 150만 불은 안 됩니까? 하면 해줘야 되는 상황 되고. 아니면은 장비의 납기를 더 늘려버리죠. 늘려버리고. 예, 안 가져가고. 그게 내년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되는 많은 회사들이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많이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 2차 전지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뭐 바이오도 중요하고 석유화학도 중요하죠. 조선도 중요하고 그러나 탁월하게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투자자가 600만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까지 하면 훨씬 더 늘겠죠. 그리고 소부장까지 포함하면 정말 IT 반도체 주식 투자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타격이 굉장히 큰 산업이 또 반도체 산업인데 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위원님 힘이 되는 조언 좀 부탁드리죠.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리고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운 사이클이 있으면 반드시 업 사이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크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최소 1년, 2년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사이클에 따른 그런 이익을 다 향유하시려고 그러면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면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 팔 때는 또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시고 가져가시면 내년 연말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큰 수익이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